반갑습니다. 자, 이제는 치읓을 좀 할 차례가 됐지요. 예, 치읓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치읓은 뭐랑 비슷해요? 예, 지읒하고 비슷해. 지읒에다가 그냥 그 도깨비 뿔처럼 하나 놓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책, 뭐 아시겠지만 요 책, 여기가 이제 요게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이게 이제 아름체 책입니다. 여기 있는 그 교과서를 가지고 따라 쓰는 걸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51쪽입니다. 51쪽. 51쪽에 이제 초록뱀부터 시작해서 찻집, 천년바위, 청년의 꿈, 추억 속 당시, 그 다음에 찬밥, 충무로, 찰랑찰랑 이렇게 좀 써보면서 치읓에 대해서 지읒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도 똑같아요. 단지 뭐냐? 오늘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건 뭐냐면 붓의 그 필압, 예? 그 다음에 또 선의 흐름, 속도 이런 것들 한번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게 반찬통이거든요. 이게 반찬통이에요. 예, 여기다가 이렇게 따라놓고 하는데 이거를 한 번에 왕창 따라놓고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얘가 열 때마다 이게 증발이 돼. 수분이 증발되면 어떻게 하면 끈적끈적하게 돼. 그러면 얘가 쭉 나갈 때 거칠게 쭉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꼭 타가지고 조절을 좀 해. 너무 많이 따르지 마세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듯이 이렇게 손수건 모양으로 이렇게 놓고 가늘게 써야 될 때는 반드시 먹물을 쫙 빼줘야 돼. 이렇게. 예? 이게 돌리면 돼. 이렇게 쫙 돌려서 뾰족한 상태가 유지됐을 때 그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요 끝에만 붙이면 안 돼. 이렇게. 예? 다 붙여야 돼. 다. 풍덩. 이렇게. 풍덩. 그럼 이게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1차 빼. 1차 빼. 1차 빼서 자, 뺐어요. 그죠? 살짝 되면 먹물이 어느 정도 얘가 먹어줘. 그러면 적당한 거는 여러분들 계속 보면서 보면서 그 글자를 두께를 조절해 가면서 써야 돼요. 자, 초록뱀을 한번 써볼게요. 초록뱀. 초록뱀은 얘가 이렇게 일자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그죠? 내려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얘가 이렇게 내려가야 돼. 이렇게. 벌써 얘가 수분이 증발했어. 예, 이렇게 와서 내려가는데 두껍게 나가야 되는데 거칠게 나가죠. 증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내려가죠.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여기. 얘는 반드시 이렇게 이 각도로 내려가줘야 돼.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첫 글자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 찍어. 그럼 번져. 이렇게. 예? 이렇게 초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록뱀. 예, 록뱀. 위에 있는 리을과 받침 뒤에서는 틀린다 그랬죠? 예, 록뱀을 한번 써볼게요. 이게 먹물이 많이 나가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런 현상. 예? 이렇게 와서 초록. 자, 이럴 때는 먹물을 좀 따라야 돼. 예? 희석을 해. 이게 뭐 수분이 많이 지나갔어요. 이게. 그래서 좀 희석을 해서 써볼게요. 초록뱀. 자, 뱀은 얘가 바짝 붙여야 돼. 이렇게 이 각도로 붙여야 돼. 지금 교재는 약간 섰어. 예? 근데 약간 기울으세요. 이거 약간 기울여서 쓰세요. 그 다음에 얘가 두껍게 가져야죠. 예? 예. 요 선과 요 선은 차이가 있어요. 요 선은 얇고 요 선은 좀 두꺼워요. 그래서 뱀이니까 어때요? 뱀이니까 얘가 가로형 모음이죠. 그럼 얘가 두툼해져야 돼. 이렇게. 예?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갔죠? 예. 얘 또 이렇게 이 각도로 가야 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초록뱀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써주면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얘가 얼마나 붙었는지 보세요. 여기 사이 여기 바짝 붙여줘야 돼. 이거 보세요. 이게 예? 바짝 붙었죠. 얘는 또 올라가. 이거 침범했어. 왜냐면 이게 이렇게 계속 껴나가는 거야. 이렇게 좌측에 하나 써놓으면 다음 글자에 쭉 붙어갖고 붙여줘야 돼. 쭉 붙여서 또 붙여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게 덩어리가 만들 수 있다. 예. 아마 이 얘기는 아마 지겹게 들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근데 잊지 마셔야 돼. 자기도 모르게 그냥 벙벙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찻집. 얘는 세로형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찻집은 가로형 모음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갔어.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예? 그리고 요 라인에서 같이 가죠. 이렇게. 여기 길어야 돼. 그리고 얘는 위에서 찍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찻. 그리고 얘는 이렇게 왔죠.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지금. 그다음 집은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겠죠. 예. 그리고 얘가 또 이렇게 갑니다. 얘가 또 이렇게 와요. 찍고 얘 좀 두껍고 그리고 가늘게 써서 툭 쳐주기. 그래서 찻집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천년바위. 이건 이제 노래 제목이죠. 예, 천년바위. 천년. 이것도 요 가로형 모음에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요 각도에서 같이 내려가죠. 그리고 여기서 찍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왔어요. 이게 길어야 돼. 가로형 니은이니까 여기가 길어야 돼. 여기가. 그 다음에 이게 찍어요. 이렇게 왔어. 그리고 천년 바. 위 이렇게 천년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실 때는 여백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게 덩어리감을 자꾸 얘기하죠.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의 꿈. 여기서 청년의 꿈에서 쌍격이 나오죠. 네, 쌍격이 나옵니다. 이게 청년의 꿈. 똑같아요. 이게 자 반복입니다. 쭉 갔죠. 가서 내려가 이렇게 옆으로. 한 45도 각도 나오면 돼요. 이게 한 45도 각도. 그럼 얘가 또 이렇게 가요. 여기서 가요. 여기서. 그리고 위에다 좀 위에 올려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청. 년. 청년의 이 조사는 작게 써줍니다. 이렇게. 청년의 예? 예. 그다음에 꿈. 자, 이렇게 쓰면 청년의 꿈이 완성이 됩니다. 앞에 쌍기역 이렇게 꽃, 꿈 이렇게 쓸 때는 앞에가 작아야 예뻐요. 예? 근데 예서 꺽쇠 뭐 이렇게 깍두기 할 때는 앞에 글자가 커야 돼요. 요게 세룡에서 요렇게 꿈, 꽃 이런 것처럼 이렇게 쓸 때는 앞에 글씨를 작게 쓰는 게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꽃자도 한번 써볼게요. 꽃자도 이렇게 갔죠? 찍었어요. 네, 꽃 이렇게 쓰시고. 근데 깍두기 보세요. 깍두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틀리죠? 앞에 글자가 여기 세로형일 때는 이렇게 쓰고 가로형일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예쁘게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자, 추억 속 당신. 이렇게 돼요. 추억 속. 추는 얘가 가로형이니까 추억은 세로형 모음이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서 직선으로 내려가야 돼. 예?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가죠. 그리고 여기 찍어. 휙 가서 이렇게 추억
추억, 속, 추억 속 당신. 자, 이렇게 쓰면 추억 속 당신이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얘 모음을 보세요. 모음. 여기 신할 때 얘가 이렇게 튀어 올라왔잖아요. 왜 튀어 올랐을까? 이렇게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얘가 튀어 올라서 올라줘야 여기 안에 받침이 바짝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덩어리감을 만드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높낮이에 대한 부분들은 요건 무조건 정답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앞에 글씨가 어떤 거에 따라 또 틀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감각에 의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잊지 마시고, 이게 신 쓸 때, 그 다음에 이 당 할 때도 얘가 이렇게 올린 거 뭐냐면 얘를 올리서 하는 거예요. 받침을. 그 다음에 찬밥. 야, 이게 찬밥이라는, 옛날에는 찬밥을 많이 먹었어 진짜. 많이 먹었어 찬밥. 뭐 이게 보온밥통이 없었잖아 우리가, 그죠? 만약에 우리 전통 보온밥솥은 이불 속이었어. 이불에다 넣어. 그래서 이불에다 딱 젖히면 이게 따뜻하면 유지가 돼. 예? 그것도 또 아들만 줬어 또 그게. 그죠? 그래서 딸들은 다 찬밥이었어 옛날에는. 예, 참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결혼하면은 다 이게 보니까 여성 중심으로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자, 찬밥 한번 해보자. 찬밥. 추억 속의 찬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왔죠?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또 이렇게 와요. 얘가 이렇게 되게. 위 올려. 여기서부터.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얘를 바짝 붙여. 이렇게. 이거 바짝 붙여야 요 안에 있는 여백을 없애. 그 여백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찍어, 이렇게 찍어. 그래서 얘가 두껍죠? 얘보다. 찬밥. 찬밥 이렇게. 찬밥. 이해됐죠? 찬밥. 그 다음에 충무로 있어요. 충무로 새로운 모음이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럼 내려가요. 찍고 가만히 있다가 휙 무 이렇게 쓰면 글씨가 되게 예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짝바짝 붙이기 위해서 이런 각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쫙 하게 되면 이렇게 빗각일 때 여백이 생겨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예민한 선도 잘 나와야 돼. 찍고 휙 이렇게 가져야 돼. 찍고 휙 가면 다 퍼져버려. 그래서 찍고 속도에 의해서 휙 이렇게 가져야 돼. 한번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찍고 휙 이렇게. 알겠죠? 찰랑입니다. 찰랑. 이 노래 제목이 많네. 찰랑.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똑같은 게 반복이 됐을 때는 어느 하나는 죽여야 돼. 똑같은 크기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처음에 크게 합니다. 찰랑. 찰랑. 또 찰랑. 이렇게. 그 위에를 좀 크게 하고 밑에는 좀 작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반복됐을 때는 누구 하나는 죽여야 돼. 다 살리면 안 돼. 그래서 똑같이 크게 하지 말기. 그래서 내가 뒤에 글자를 크게 하겠다.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뭐냐면 비례감을 주라는 거예요. 같이 했을 때 비례감을 줘야지 그 안에서 디자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고 요거는 크고 요거는 작고 이렇게 비례감을 줘가지고 찰랑찰랑 이렇게 되고 또는 찰랑찰랑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는 내가 한번 읽어봐. 읽어보면 그 맛을 알아, 맛을.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 저기 이 글씨 문장을 쓸 때 어떤 건 죽이고 어떤 건 키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노래를 직접 불러봐요. 그러면 그 음에 아주 정확해.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조사작 죽이잖아. 예? 근데 백두산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백두산이 마르고 마르고 그렇게 닳도록 달자 크게 쓰는 거예요. 도록 자 죽이는 거예요. 예? 하느님 하는 크게 하고 는 작게 님 하느님이 보우하사 이렇게 노래를 보면 그 음의 목소리 크기가 글자 크기하고 유사하게 가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지읒을 했기 때문에 치읓은 조금 이렇게 좀 손쉽게 갔습니다. 자, 치읓을 잘 연습하셔가지고 51페이지를 보고 따라 쓰는 거야. 일단 따라 쓰다 보면 거시기가 돼요. 거시기. 아시겠죠? 자, 다음은 치읓을 했으니까 다음엔 이제 키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키역할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